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마인드셋은요,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게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모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믿음이 있으니까, 신뢰가 있으니까. 그게 테슬라가 돼도 좋고요. 남들은 이제 테슬라가 당연히 좋겠죠. 또는 뭐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요. 뭔가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자산 하나에 그냥 기계적으로 투자를 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비트코인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주는 행복, 이 시간을 행복으로 치환시킬 수 있는데 오히려 더 고민을 많이 하고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나가자. 그게 비트코인의 존재의 이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돈 얘기만 저희가 했는데 사실 정말 킬포는 거기입니다. 인터넷이 변화하는 거죠. 이제 기술로서 어떤 사람들의 삶을 그러니까 돈으로서 개선시키는 거 말고 기술로서 개선시키는 부분은 이제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그리고 이 노드라고 하는 거를 개인들이 돌리게 해줌으로써 어떤 데이터 트랜잭션의 주체가, 그 결정 주체가 내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를 실현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에서 내가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여기에서 데이터를 제공해 줘야 이것들을 내가 보고 즐길 수 있고, 또는 이제 거기에서 보여주는 데이터를 내가 믿고 따라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이제 혁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노스틀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굉장히 좀 혁신적인 서비스라서 좀 잠깐 말씀을 해드리면, 이 SNS가 기본적으로 트위터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다 각자적으로 계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통합되는 세상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인터넷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웹페이지마다 그냥 주소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웹페이지들이, 홈페이지들이 다 똑같은 프로토콜을 써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메일도 우리가 지메일을 써서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을 쓰는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도 아무 문제 없이 받아서 읽잖아요. 그것도 SMTP라고 하는 공통된 이메일 언어, 프로토콜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SNS도 똑같은 언어를 쓰면 트위터,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도 다 어떤 통합 계정으로 쓸 수 있잖아요. 통합 계정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걸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말하자면 내가 어떤 메시지를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링크드인에 쫙 뿌릴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그냥 인터넷처럼 그래서 쓴다, SNS를. 그러면 이건 바뀌는 거거든요. 아예 문법이 바뀌는 거거든요. SNS라고 하는 그 서비스의 문법이 바뀌는 거고, 여기에서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수익을 가져갈 거냐, 또는 개인들은 어떤 이득이 있을 거냐, 이게 다 지금 그래서 이 물밑에서 비트코인, 이 웹 3.0 서비스를 비트코인 위에서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다 고민하고 있는 그 포인트가 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는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거기에서 메시지를 써 올리면은 이제 거기에서 내보낼지 말지를 결정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그냥 올리면 트위터가 그거를 보여줄지 말지는 트위터 결정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인터넷에 이걸 뿌린 거예요. 메시지를. 어딘가에서는 보여요, 이게. 그리고 백훈종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트위터 메시지의, 이 메시지의 주인이라는 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이러면 이제 주체가 저로 바뀌는 거잖아요. 저는 이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이용해서 많은 거를 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개의 플랫폼을 끼고 여기에 있는 고객들을 다 끼고 아우르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고, 기업들은 물론 예전처럼 광고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유료 계정을 만들어 구독 서비스 모델을 하기는 어려워지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랜잭션이 이제는 유료거든요. 데이터 트랜잭션을 그전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개별적인 기업들이 다 서버 비용을 내고, 아마존 같은데 서버 비용을 내고 대신에 이 고객들이 쓰는 거 공짜로 해줬죠. 대신에 고객들이 광고를 봐야 광고 수익을 받아서 이제 자기네 매출이 됐는데,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네가 직접 서버를 관리하면서 거기서 비용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들한테, 유저들한테. 아니면 이제 트랜잭션 비용을 처리해주면서 그 처리 비용, 그 비트코인 이제 수수료죠, 말하자면. 비트코인 트랜잭션 수수료를 자기네가 직접 받을 수도 있는 거죠. 통행세를 받듯이. 이제 이런 다양한 사업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고요. 수익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지금 검증되고 있어요. 테스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SNS도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거 불편한데 누가 써?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트위터 하다가 갑자기 뭐 글을 올렸는데 이게 뭐 내규에 안 맞는다 그러면서 계정이 정지되고 막 어필을 해도 안 풀어주고 막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 트위터 같은 곳은 이제 가짜 계정, 봇 계정이 뭐 하루에도 3만 개씩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도대체 없다. 제가 아까 이제 나라 설명드린 건 똑같아요. 국가 설명드린 거랑. 아니 도저히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뭔가 비트코인 도입해보자. 이런 게 이제 SNS에도 어느 정도 이제 좀 각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 도입된다. 그러면은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들이 많이 진작이 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노스틀 같은 곳들이 이제 그 언어, SNS 공통 언어를 만들고 있어요. 그 공통 언어 위에서는 무슨 서비스든 다 내 메시지를 다 보낼 수 있는 거죠. 그 있잖아요. 그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 네네네. 그분은 좀 어떻게 요즘 동향 좀 팔로잉 하시나요? 그분 요즘 아프리카 자주 가세요. 그분은 완전 박애주의자가 돼가지고 일단은 블록이라는 회사를 이제 비트코인 기술 회사로 전환시켰고요. 그래서 이 웹5라고 자기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웹3를 조롱하는 거예요. 웹3는 웹3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웹5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탈중앙 거래소도 있고 뭐 DID라고 하죠. 탈중앙화된 신원 인증 그것도 만들고 있고 그래요. 근데 이 기술 어떤 비트코인이나 어떤 레이어 2, 레이어 3 이 계층으로 올라가는 비트코인 인프라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고 그러면서도 이제 아프리카 같은 이제 최빈국들에 많이 가가지고 이 비트코인으로 이제 기부를 한다거나 아니 비트코인을 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도 아프리카에 가 있더라고요. 어떤 그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 참여해서 연사로 스피치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군요. 그러면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최근에 그 피터 틸 있잖아요. 피터 틸은 그 비트코인을 다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점에서 다 정리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분이 또 2022년 그 컨퍼런스 4월 미국 마이애미 컨퍼런스에서는 또 비트코인 짱이라고 연설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뉴스 접하면요. 이제 정확히 설명드리면 피터 틸은 2022년 마이애미 비트코인 마이애미 컨퍼런스에서 이 워렌 버핏 그리고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 이 사람들을 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을 부정하는 부정론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비트코인의 어답션, 이 채택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뭐 소시오패스 할아버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 피터 틸은 기술주의자로서 이제 페이팔 창업자로서 굉장히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찬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이 세상을 혁신시킬 거다 이렇게 믿는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거를 계속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투자자의 관점인 거예요. 이거 비트코인을 그래서 거래를 할 때는 쌀 때 주워서 비쌀 때 팔면은 그게 최선이니까. 이 사람은 투자를 잘하기로 유명해요. 그 스타트업 투자, 미국도 연금저축펀드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연금저축펀드로 스타트업 주식을 비상장 주식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미국은. 그래서 피터 틸이 재산이 뭐 거의 뭐 5조 원인가 그렇게까지 확 늘어난 계기가 그 아주 어릴 때 젊을 때 그 연금저축 펀드 계좌 통해서 스타트업 주식 사는 것들이 막 빵빵빵 막 몇백 배씩 성장하면서 피터 틸의 자산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투자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많은 대중분들은 그런 뉴스를 접하면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죠. 나도 이거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건 어떻게, 그런 심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방어를 해야 될까요? 그 피터 틸은 그렇게 비트코인 뭐 맥시멀리스트도 아니고요. 일단 그렇게 비트코인을 뭐 샀다 팔았다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일단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었죠. 그 사람이 유명인이 비트코인 마이애미 컨퍼런스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었지만 그 사람이 뭐 샀다 팔았다 한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마이클 세일러 정도 되는 사람이 만약에 팔면은 그거는 커다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계속 사시던데요 지금? 네, 워낙에 강고한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이고 뭐 빚내서 비트코인 사는 사람이잖아요. 회사 매출을 영업이익을 비트코인 사는데 쓰고 이제 그렇게 믿음이 투철했던 사람이 이제 팔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피터 틸이 판다고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 사람은 애초에 그냥 그런 투자자였으니까.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 회사 거기는 그 주가가 거의 2배 올랐더라고요. 아, 또 이제 뭐 많이 내렸으니까 그동안 많이 내렸고 이제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이 아직 안 올랐거든요.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먼저 오르는 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뭔가 기대감이 선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기관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대형 투자자들이 함부로 현물 투자를 하긴 어렵고 또 선물이나 채굴 기업 같은 것들은 좀 조심스럽고 왜냐면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그래도 레비뉴 모델도 있고 상장된 지 오래된 이제 착실하게 돈을 잘 버는 회사니까 비트코인의 어떤 기대감과 이 회사의 안정성이 결부되어 가지고 좀 기관 투자자들의 선택을 먼저 많이 받는 게 아닌가. 그러네요. 네, 차라리 그래서 저도 채굴 기업보다 요즘은 오히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채굴 기업은 비트코인 가격 내릴 때 팔거든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이제 좋을 때는 안 파는데 나쁠 때는 그래야 이제 운영 비용이 충당이 되니까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고 비트코인을 팔아야 이제 비용 되고 이게 이제 그들의 생리잖아요.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진짜 팔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는 계속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 모델이 있어가지고 계속 사기만 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투자처인 것 같네요. 그러게요. 네, 그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그 최고 경영자는 그 사람도 이제 비트코인 부정론자잖아요. 네. 근데 그분 그 회사 JP 모건은 비트코인 상품 많이 출시하지 않나요? 비트코인을 이 프라이빗 뱅커들한테 판매하게 했죠. 이 하이넷월스 인디비주얼이라고 해서 특정 투자자 계층한테는 고객한테는 비트코인도 이제 뭐 상품으로 소개도 하고 뭐 이제 이러고 있어요. 그 특정 계층이라는 게 좀 돈이 많은 건가요? 그렇죠. 이제 미국도 전문 투자자라는 그 계층도 있고 네, 어느 정도 자산 규모가 되는 사람들이 가는 또 프라이빗 뱅크 따로 있으니까. 그럼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회장은 부정하는데 그런 고객들한테는 팔고 있는 게. 그 사람은 좀 왔다 갔다 해요. 그 사람은 한때는 2017년인가 그때는 JP모건 직원들한테 비트코인 거래하기만 해라, 잘릴 줄 알아라 뭐 이런 협박까지 했다고 하고요. 맞아요. 근데 또 그 몇 년 후에는 자체적으로 코인을 만들겠다는 얘기도 했어요. JP모건 코인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블록체인은 또 관심이 있다. 막 이제 이러면서 약간 선을 긋는 모습이랄까요? 비트코인이라고 하진 않지만 이제 암호화폐 또는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지대한 것처럼 이제 또 포장을 하고, 그리고 엊그저께는 또 CNBC 방송에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라고 하더라고요. 디지털 화폐는 폰지 사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투시디디스 트랩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과거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 스파르타와 아테나가 전쟁을 해서 스파르타가 져요. 그래서 아테나가 이제 그리스의 맹주를 군림을 하는데, 이 당시 역사학자였던 이제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이론화한 겁니다. 떠오르는 신흥 세력의 어떤 설침, 이것과 기존 맹주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 이게 충돌하면 전쟁으로 이어진다라는 이론이에요. 이게 이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어떤 하버드대 교수님이, 지정학 교수님이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논문을 내신 게 있는데, 그렇게 국지적으로 16번의 마찰이 있었고 그 중에 12개의 케이스가 전쟁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투키디데스의 이론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말을. 제이미 다이먼의 그런 발언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뭐 폰지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저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불안한 거죠. 신흥 세력의 출몰, 그리고 이게 뭐 비트코인이 직접 그러는 건 아니지만 뭔가 시끄럽잖아요, 여기가 되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안이 꼽고, 뭐 지금은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자기가 이제 나오는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자꾸 비판을 하게 되는 걸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최근에 이제 칼럼도 썼었는데,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시작됐다. 금융산업에서. 대체되어야 할, 개선이라고는 1도 없는, 개혁 개선이라고는 1도 없는
은행들, 전통금융권 은행들 정말 최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중앙은행이 계속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하죠. 뭐 돈 수도꼭지를 틀어서 계속해서 이 살려주면은 그거를 이제 받고 다시 살아나고 어떤 규제 산업 안에서 굉장히 그 공고한 위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개혁이라 개선이라고는 1도 하지 않는 이 은행가들이 불안한 거다 지금. 대체될까봐. 그리고 비트코인은 신흥 세력이고 그래서 전쟁이 한번 크게 터질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아유 이사님 오늘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뭐 좀 더 첨언하실 게 있으실까요? 비트코인 투자는요. 올해 물론 이제 가장 궁금하신 거는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까, 언제 오를까 이런 거긴 하겠지만 저는 아까도 웅달님하고 되게 좋은 얘기 나눴는데 투자로서 성공하겠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관심은 가져야겠지만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으면은 인생이 피폐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웅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나는 내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지금 제가 하는 일을 너무 사랑하고 제 아내도 너무 사랑하고 저희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면은 일도 해야 되고 가족도 챙겨야 되고 뭔가 윤택한 삶을 살려면 투자 같은 데 시간을 뺏기면 안 돼요. 특히 단타 매매하고 막 이런 거. 비트코인을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고민을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것 때문에 내 할 일 못하고 가족들 못 챙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인드셋을 되게 강조하고 싶어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마인드셋은요.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게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모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믿음이 있으니까, 신뢰가 있으니까. 그게 테슬라가 돼도 좋고요. 테슬람들은 이제 테슬라가 당연히 좋겠죠. 또는 뭐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요. 뭔가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자산 하나에 그냥 기계적으로 투자를 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비트코인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주는 행복, 이 시간을 행복으로 치환시킬 수 있는데 오히려 더 고민을 많이 하고 비트코인은 꾸준히 모아나가자. 그게 비트코인의 존재의 이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성투하시죠 라는 말은 못하겠고 성공한 인생을 사시죠. 행복하시죠 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사님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웹 3.0 사용 설명서의 백훈종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